투자에 대한 모든 걸 파헤쳐보는 시간입니다. 투자 프로파일러 미스터 한, MBN골드 한규수 매니저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코스피 시장은 내리고 코스닥은 오르는 흐름을 보여줬는데 당분간은 코스닥 시장에 집중을 해야겠죠? 일단 뭐 지수는 그냥 안정적이에요. 전체적인 지수는 뭐 크게 오르지도 않고 크게 빠지지도 않는 장세였고 중요하게 언급드렸듯이 뭐 중소형주 코스닥 종목들의 흐름이 상당히 강했고 네. 대부분이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선호하는 그런 종목들이고 그들 종목들의 강세가 진행이 됐기 때문에 전반적인 지수는 답보 상태지만 그래도 수익을 내기가 좋은 장세였고 당분간 이런 장세가 좀 더 지속되지 않을까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내일 시장에서는 어떤 전략으로 접근을 해봐야 할지 내일장 단서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시장의 단서는 순환 랠리입니다. 네. 이제 좀 순환 랠리가 펼쳐질까요? 이 순환 랠리가 뭐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참 대응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네. 그래서 이 순환 랠리는 우리가 쫓아가는 그런 매매보다는 길목을 잡는 그런 매매가 좀 필요하겠고요. 또 순환 랠리는 작은 단기 매매로 끝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지금 일부 중소형주 장세가 좀 더 가시화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추세적으로 올라가는 종목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적과 성장 가치 대비 저평가된 중소형주라든가 이런 종목들은 좀 더 중기관점에서 접근 전략을 단행해도 충분히 좋은 결과가 나올 만한 그런 장세이기 때문에 종목군들의 순환 랠리 속에서 저평가되고 성장성이 좋은 종목들을 좀 발굴하는데 좀 주력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지수는 대체적으로 혼조 장세입니다만 코스피 지수가 하방 경직은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를 비롯한 반도체,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의 실적 전망치가 워낙에 좋기 때문에 지수는 하방 경직을 계속해서 이어갈 가능성이 높겠고요. 다만 상방으로 이끌어갈 만한 모멘텀이 없다 보니까 당분간 혼조, 그리고 기간 조정이 좀 더 진행되는 이런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좀 높다. 제가 보기에는 올해 하반기 정도, 12월 하반기 중순 이후 정도나 가야 지수의 재상승이 시도가 되지 않을까라는 판단이니까 그 전까지는 좀 편안하게 종목 장세를 하시고 나서 12월 중순 이후부터 지수 상승에 대비하는 그런 대형주에 대한 관심도 그때부터 가지셔도 늦지 않다라는 판단도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자, 삼성전자가 쉬어갑니다. 그러나 삼성전자가 말씀드렸죠. 다시 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높습니다. 삼성전자는 단기적인 주가 등락에 개의치 말고 조정시마다 우리가 중기관점에서 매집을 해가는 그런 관점이 필요하겠고 다만 삼성전자가 쉬어가는 조짐이 확연합니다. 기관과 외국인들의 수급도 다소 약화되는 모습이겠죠. 이런 흐름 속에서 종목군들, 시장의 수급은 상대적으로 못 올랐던 종목으로 시장의 수급이 이동한다는 거 또 한 번의 그런 흐름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자 종목 장세에 대한 기대감 충분히 가져도 되지 않을까라는 판단이겠고요. 일단 바이오 제약주들의 반등은 계속 이어질 겁니다. 많이 올랐지만 바이오 제약주는 시장과 무관하게 가는 종목들이고 성장 가치가 워낙에 좋은 종목들이 많습니다. 바이오 제약주들에 대해서 제가 우려 방송에서 대해서 굉장히 많이 중요성에 대해서 강조드렸었는데 기대 수익률이 가장 큰 것이 바이오 제약주입니다. 그래서 바이오 제약주들은 이번 장세 속에서 분명히 우리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될 그런 섹터다라는 측면이겠고 2차 전지에 대한 중요성에 대해서도 또한 강조드리고 있는데요. 2차 전지는 지금부터 매도가 아니라 우리가 물량을 매집해 들어가야 될 그런 위치라는 측면 그리고 반도체와 반도체 소부장 종목들도 업황 자체가 살아있는 만큼 이들 섹터에 대한 관심들을 좀 더 가져갈 필요가 있겠다라는 점도 아울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순환 랠리는 따라가기가 어려운 만큼 먼저 길목을 잡고 서 있는 게 네.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구체적인 섹터로는 제약바이오와 2차 전지, 반도체까지 눈여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매니저님의 포트폴리오 리뷰를 해볼 텐데요. 오늘 첫 번째 종목 코오롱 티슈진이죠. 오늘 또다시 신고가를 경신하면서 네. 3차 목표가를 달성했습니다. 4차까지 좀 노려봐야겠죠? 가야죠. 일단 네. 지난 금요일 날은 방송 안 했습니다만 금요일 날도 주가 폭등이 나왔고 네. 그래서 3차 목표가까지 달성을 했고요. 이제는 목표가 이제 10만 원을 또 향해서 갈 수 있는 종목이 아닌가라는 그런 판단을 드리고 있습니다. 참 너무나 긴 시간 동안 이 구간에서 긴 시간 동안 여러분께 한번 4번, 5번에 걸쳐서 그렇게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께 추천드렸고 결국엔 터졌고요. 많이 올랐지만 여전히 이 종목의 TGC에 대한 기대감이 워낙에 크다. 내년 6월 달 임상 3상 결과가 나온다라고 한다면 또 그 3상 결과가 기대치가 워낙에 크다는 측면을 감안했을 때 네. 세계적인 신약이 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높겠죠. 그 성장 가치를 감안한다면 현재 주가는 아직도 싸다라는 측면이겠고 길게 보게 되면 지금 현재 국내 증권사가 목표가 15만 원 정도로 내놨죠. 그 15만 원 정도까지 본다라고 한다면 주가가 갈 수 있는 여력은 충분히 있겠고 저는 내년 길게까지 본다라고 한다면 15만 원 갈 수 있는 가능성은 저는 상당히 높다고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좀 올랐다라는 관점보다는 우리가 중장기적으로 승부를 걸어야 된다. 제가 얘기했죠. 한 번 힘들게 잡은 기회는 절대 성급하게
놓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끝까지 가져가면서 제대로 된 수익을 만들어내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으니까 올랐지만 절대 성급하게 팔지 마시고요. 들고 가시는 전략이 좋겠다. 만약에 여기서부터 조정이 조금 눌림목 조정이 깊게 조정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역시 저가 매수를 하셔도 무방한 종목으로 일단은 판단을 하고 있는 거니까 자, 코런티 주시는 수익 극대화 전략 하시면서 자, 4차 목표가를 드디어 10만 원까지 제가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익절가 7만 7천 원 제시를 드릴 테니까 제 7만 7천 원 깨지기 전까지는 긍정적인 시각을 유지하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코오롱 티슈진 4차 목표가죠. 10만 원으로 설정을 해보고요. 중장기적으로는 15만 원 선까지도 기대할 수 있는 그런 기대감이 많은 종목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종목은 헬릭스미스예요. 지난주 목요일에 가지고 오셔서 금요일에 담았는데 목표가를 달성했습니다. 네네. 정말 최단 기간 내에 달성한 게 아닌가 싶어요. 요즘에 지금 단기간에 목표 수익률 달성하는 종목들이 많고요. 네. 그만큼 이제 바이오 제약주라든가 개별 종목에 대한 시장에 관심이 높다라는 측면이겠고, 뭐 제가 방송에서 말씀드린 온코테라피uti스 같은 종목들도 지난주 금요일에 또 올라갔죠. 네. 그러니까 급등하는 종목들이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바이오 제약주들 중에 저평가를 쭉 적고 그다음에 신약 개발이 진행이 되면서 어느 정도 유효성이 검증된 종목군들의 반등 장세는 계속해서 진행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헬릭스미스 같은 종목들은 뭐 가격대도 저가권 종목인데 지금 중증 하지혈증 치료제 엔젠시스를 개발하고 있고 중국에서 임상 3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그 결과가 연말과 연초에 나올 가능성이 높겠죠. 그 기대감이 상당히 크게 부각이 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종목의 주가 상승세도 그렇게 쉽게 꺾일 가능성은 높지는 않습니다. 뭐 보시더라도 1차적으로 올랐고요. 누가 눌림목 주고 2차 반등이 막 시작되는 단계입니다. 여기서 들어왔던 이 강한 거래량을 보게 되면 거래량이 별로 없는 상태죠. 여기 들어온 세력들과 여기에 들어온 세력들이 지금 물량을 거의 안 내놓고 있는 그런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만큼 앞으로 성장 잠재력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이 종목의 주가도 쉽게 꺾일 만한 종목들은 일단 아니지 않느냐라는 그런 판단을 드리겠습니다. 따라서 이 종목도 갖고 계신 분들은 강하게 들고 가시는 전략이 좋겠고요. 없는 분들은 일단 오늘 장대 한번세였기 때문에 내일 정도에서 약간의 뭐 눌림이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곧바로 갈 수도 있겠죠. 어쨌든 간에 눌림 조정이 나올 때는 여전히 저가 매수는 해볼 만한 종목으로 말씀드리고 가지고 계신 분들은 역시 수익을 극대화하는 그런 관점에서 들고 가시기 바라고요. 자, 이 종목다 목표가를 제가 8,500원까지 올려드리고 자, 익절가 6,500원 제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 금요일과 오늘 월요일 이 거래일 만에 무려 35%의 수익을 가져다준 헬릭스미스까지 이렇게 리뷰를 해봤습니다. 그렇다면 내일 시장에서는 어떤 종목으로 이렇게 엄청난 수익률을 가져가 봐야 할지 첫 번째 종목부터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종목은 유한양행이네요. 제약바이오에서 하나 가지고 오셨군요. 오늘 종목도 우리 시청자 여러분 좀 잘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유한양행은 좀 덩치 큰 종목이고 좀 무거운 종목 정도로 여러분들이 이제 가지고 계신데 생각하시는데 지금 이제 바이오 제약주들은 그런 무겁다라는 개념보다는 신약 개발이라는 기술력, 그리고 자금력 이런 것들을 우리가 분명히 많이 보셔야 될 그런 시점이다라는 측면이 있겠고 유한양행 같은 종목들은 최근에 바이오 제약주들 강세가 나올 때 거의 시세를 못 냈던 종목이에요. 그랬던 종목이 최근에 기관 외국인들의 양매수가 들어오면서 은근하게 이제 반등 시도가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주목을 하셔야 되고요. 뭐 렉나자, 폐암 치료제 렉나자를 중심으로 다 알고 있는 대표적인 종목입니다. 이 제품이 이제 글로벌 블록버스터 신약에 연매출 10억 불 이상의 블록버스터 신약에 등극할 것이다. 내년 정도에 등극할 것이다라는 그런 증권사 전망치가 나오고 있는 것이고요. 그만큼 이제 이 렉나자를 중심으로 한 매출 증가세가 계속해서 확대가 될 것이다라는 그런 전망치가 힘을 얻고 있는 그런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렉나자의 뒤를 이을 만한 또 다른 새로운 시장이 뭐가 있을까? 시장에서 주목하고 있는 것이 알레르기 치료제 레시게르 세트라고 하는 이런 제품이겠죠. 이 제품도 지금 이제 올해 10월 정도에 이상이 끝났기 때문에 이 승인 완료가 되고 그 성능 자체가 상당히 우수하기 때문에 시장에서 상당한 주목을 받고 있는 그런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유한양행이 이런 신약 개발이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는데 그 후보 물증들이 줄줄이 나오고 있다는 얘기겠죠. 그 파이프라인 자체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앞으로 유한양행을 중심으로 한 일단 기술 이전 계약이라든가 신약 개발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진행이 됐을 때 유한양행 같은 종목들의 중장기적 성장 잠재력은 상당히 크게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측면이겠고 뭐 오픈 이노베이션이라고 해가지고 자회사라든가 일부 업체들한테 자금 투입을 해가지고 거기서 신제품을 개발하는 그런 기술도 있습니다. 오픈 이노베이션과 관련된 업체가 바로 이제 이문 온시아 같은 이런 업체들이겠죠.
이런 여러 가지 파이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회사의 성장 잠재력이 굉장히 크다는 것도 우리가 분명히 보실 필요가 있겠다는 측면. 그렇기 때문에 실적이 올해도 강력하게 좋아지고 기관과 은들의 양매수가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이 종목에 대해서 충분하게 보셔도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판단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기관과 외국인의 매수세가 4거래일 연속 네. 들어오고 있어요. 가격 전략은 어떻게 세워볼까요? 지금 이제 주가가 굉장히 지리한 횡보세가 나타나고 있죠. 일단 1차적으로 강하게 좀 올랐고요. 네. 굉장히 긴 시간 동안 횡보 장세가 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박스권을 돌파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쉽지가 않습니다만 그러나 이런 박스권을 돌파할 때는 뭔가 강력한 모멘텀이 들어오거나 기관과 외국인들의 수급이 강하게 들어올 때 치고 올라가는 그런 형태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더군다나 긴 시간 동안 횡보세를 기록했고 일단 거래량 자체가 굉장히 약간 점잖게 이제 증가하는 그런 형태가 되고 있죠. 네. 일부 세력들에 대한 물량 매집이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과정들이기 때문에 이 구간 돌파하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겁니다. 일단 굉장히 안정적인 측면이겠고 수급이 들어오면서 반등이 시도가 되고 있는 만큼 이 종목은 우리가 약간은 시간이 걸려도 안정적이면서도 그리고 중장기적 성장성이 크기 때문에 비중을 실어도 가져가도 무리가 없겠다는 측면이겠습니다. 따라서 약간의 조정이 나올 때마다 우리가 물량을 잡아놓고 가시는 그런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판단이겠고요. 자, 목표가를 제가 14만 원 정도 제시드리고 손절가 11만 원 제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 유한양행 만나봤습니다. 무거운 종목인 만큼 안정적이고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이 종목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좀 바라볼까요? 네, 자, 무겁기도 네. 하지만 네. 무거운 것보다도 지금은 이제 주가가 안 움직이는 것이고죠. 네. 일단 일단 움직이면 가볍습니다. 어. 그리고 이제 기관의 수급이 들어오고 있고 모멘텀도 있고 분위기도 딱 맞았기 때문에 제가 보기엔 본격적인 재상승 시점이 그렇게 멀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충분히 무겁다라는 개념보다는 좋은 종목이 갈 수 있는 여력이 큰 종목이다. 이런 개념으로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시작한다면 가볍게 날아오를 수 있는 유한양행 만나봤고요. 이어서 두 번째 종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장 두 번째 종목은 CMTX입니다. 반도체 소부장에선 이 맞습니다. 종목일까요? 네. 반도체 소부장 종목이고 따끈따끈한 이제 신규 상장된 종목이죠. 오늘도 반도체 소부장 종목군들의 강세는 이어졌고요. 네. 그리고 반도체 업황 자체는 뭐 좋다라는 것도 알고 계실 겁니다. 인공지능 거품론이 이제 수면 아래로 가라앉은 상태에서 전 세계적인 인공지능 시장의 성장세는 유지가 되고 전 세계적인 인공지능 시장의 성장세가 유지할 때 반도체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실적과 경쟁력이 있는 종목에 대해서는 우리가 충분하게 관심을 가져야 되고요. CMTX라는 종목은 이제 반도체 식각이라든가 증착 공정용에 쓰는 부품이라든가 소재를 생산하고 있는 그런 업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뭐 실리콘이라든가 세라믹이라든가 예를 파츠라든가 사파이어 파츠라든가 이런 제품들을 생산하고 있는 업체인데 소모품이기 때문에 업황 자체가 좋아질수록 이 회사의 실적은 증가할 수밖에 없는 그런 대표적인 업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난해에 상장되기 전에 지난해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한 종목이에요. 그런데 벌써 3분기까지 매출 자체 그리고 영업이익 자체가 무려 194%가 증가할 정도로 지난해 사상 최대 실적에 의해서 올해도 실적 증가세가 상당히 가파르게 진행되고 있는 그런 종목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중요한 게 이 회사의 이제 고객입니다. 지금 이제 국내 최초로 이제 TSMC가 1차 협력업체로 TSMC의 1차 협력업체로 CMTX가 선정이 됐다는 것도 일단 중요한 포인트겠고요. 고객사가 삼성전자라든가 TSMC라든가 뭐 SMS라든가 마이크론이라든가 이런 대표적인 국내외 빅테크 기업들이 주요 고객사이기 때문에 이 회사의 잠재력인 성장성 자체가 굉장히 크게 부각되고 있는 그런 상태로 보시면 되겠죠. 반도체 소부장 종목이 단기로 올랐기 때문에 굉장히 변동성이 있습니다만 이 종목은 신규 상장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종목이기 때문에 그런 변동성에서 좀 더 자유롭고 우리가 접근 전략을 펼쳐도 좀 무리가 없는 종목이기 때문에 우리가 충분히 관심을 가질 만한 종목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CMTX 오늘 3%대 상승세를 보였는데 가격 전략도 세워주시죠. 네, 자 신규 상장되고 나서 한 차례 강하게 튀어 올랐고요. 그리고 나서 결국에 밀려버렸습니다. 밀리고 나서 지금 이제 바닥을 다지고 있는 그런 과정들이겠죠. 대체로 상장되고 나서 15만 원대까지 올라갈 정도로 굉장히 고가권이 형성이 될 정도로 기업의 가치가 강하게 반영이 되고 있는 그런 종목이고요. 이제는 충분하게 하락을 했고 바닥을 다져가는 과정들인데 거래량 패턴들을 보게 되면 아직까지 반등 시그널은 그렇게 강하진 않아요. 그러나 분 차트라든가 5분봉 차트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반발 매수가 꾸준하게 들어오는 모습이고요. 장중 변동성 자체가 큽니다만 강하게 시도가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요.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이렇게 주가가 바닥을 다져가는 과정 중에 우리가 조정이 나올 때 물량을 매집하는 전략이 좋겠고 여기에서 반등 포인트는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는 시점에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제가 보기엔 반등 포인트가 강하게 조만간에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부터 우리가 물량을 매집해 들어가는 전략이 필요하겠다라는 측면을 말씀드리고 자 목표가는 11만 5천 원
원 제시를 드리고요. 순저가 8만 원 제시 드리겠습니다. 네, CMTX, TSMC를 비롯한 든든한 고객사를 가지고 있는 그만큼 기대감이 있는 종목 만나봤습니다. 이어서 무료 방송에 대한 안내도 해주시죠. 네. 자, 지금 바이오 제약주들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해드렸고요. 바이오 제약주 오늘 말씀드렸던 종목군들과 더불어서 여러분께서 집중적으로 봐야 될 바이오 제약주 유망 종목 한두 개 종목, 두세 종목까지 이렇게 말씀드렸고 2차 전지에 대한 중요성과 2차 전지를 중심으로 우리가 매집해 볼 만한 종목들, 언급드렸던 반도체 소부장 종목에서 우리가 주목해 볼 만한 가장 유망한 종목군들을 오늘 무료 방송에서 말씀드렸으니까 자, 네이버 밴드 그리고 유튜브 가셔서 엠뱅골드 한규수 검색하시고요. 오늘 무료 방송은 꼭 한번 챙겨 보셨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규수 매니저님과 함께 이번 주 12월도 성공 투자 이어가시길 바랍니다. 엠비엔골드 한규수 매니저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